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레기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오늘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 매번 오프닝이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정말 무서울 지경입니다. 4,855포인트. 또 신고가를 기록하는데 여기서 또 주역은 삼성전자가 됩니다. 지독하게 오르죠. 15만 전자 이거 다 됐는데 여기서 또 로봇이 받쳐주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 최고치 랠리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이 이번에 또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4,000조 원까지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진 조금 아쉽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코스닥이 정오 부근부터 조금씩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바이오주가 힘을 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알테오젠이 불을 뿜고 있고 네. 하늘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도 좋고요. 시총상위 코스닥에서 특히 고생했던 그 대표 바이오주들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너무 쏠려 있었던 장세가 골고루 온기가 퍼지는 장세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과 함께 코스닥이 드디어 힘을 내주나? 이런 희망이 또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5,000피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랭킹쇼, 오늘도 종목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참여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고 거기다가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 종목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예. 순자님이 창호님 삼전 없나 보네요. 이렇게 갑자기 남겨주셨어요. 왜요? 저의 그 뭔가 그 허탈함과 소외감이 좀 느껴지셨나요? 맞히셨어요. 네. 그래요. 아니, 삼성전자가 저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안 쉬고 올라가는 거를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싶어서 요즘 시장을 보면 참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고요. 로봇과 조선, 방산, 원전주까지 대형주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서도 김시크님은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라고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그동안 주식을 안 했던 분들 중에서 주변에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아니 뭐 잠깐 내려가도 언젠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사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많던데 네. 이거 그렇다고 나중에 잘 갈 거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요, 분명히 마음고생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죠. 자, 토토님과 이종대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네. 이정우님, 콧물장군님 오늘 그 얘기한 게 올라갔네요. 네. 수제커님은 바다의 왕자가 아닌 공주라고요. 바다의 공주. 오늘 옷 색깔이 바다빛이 느껴지죠. 네, 오늘 좀 미세먼지가 네. 가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날씨가 조금 풀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안해요님, 창호에코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나요? 이 얘기를 제가 꺼내게 되면 또 진행하는데 이 공정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잠깐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보니까요. 다쪼아님은 와, 오늘 불장이네. 계좌가 한 놈 빼고 빨강이다. 라고 예. 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네. 자동차로 수익을 즐기고 계실 텐데 네. 이 차 팔아서 하이닉스 사야지. 아니면 실제 본인 자가용을 팔아서 주식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오호. 근데 그 얘기도 가능할 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웬만한 자산 다 처분하고 주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작나무님도 안녕하세요. 두 분 앵커님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라고 네. 남겨주셨고요. 여리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순자님, 네. 개인적으로 통화하세요. 제 거 근데 알아봤자 도움이 별로 안 되실 것 같은데. 다쪼아님은 네. 또 어제 대한항공 사서 수익 네. 중이다. 우와.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대한항공을 진단을 저희가 몇 번 도와드렸는데 네. 거기서 수익을 보고 있거나 좀 시원한 뭔가 긍정적인 모습이었던 분들이 별로 못 봤거든요. 네. 와, 그런데 다쪼아님
장모님은 타이밍을 잘 맞추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2차 네. 전지만 청개구리네요. 네. 라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2차 전지주는 조금 힘이 아쉬운 모습이네요. 네, 그런데 밑에 보면요. 잠님은 포스코 홀딩스 갖고 오, 계시잖아요. 네.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내에서도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정말 불을 뿜고 있죠. 네. 게다가 특히 포스코 DX 이런 종목은 로봇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오늘도 이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두현님은 안녕하세요. 현대차 신규 매수가 와. 알고 싶어요. 앞으로 우상향이겠죠?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죠. 오호. 이렇게 대표 종목들, 삼성전자, 현대차, 이 굵직한 종목들이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다들 신규 매수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민들을 해결해볼 오늘의 첫 번째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바로자산운영 윤정식 상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들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자님이 투차전지도 쨍하고 해뜰 날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네. 남겨주셨고요. 또 바닐라님은 알테오젠 와.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니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거 맞아 싶은 그 로봇주들이요. 네. 조금씩 그 에너지를 잃어가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바이오 대표주들이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투님도 오늘부터 코스닥인가?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제 1월 중순에 어느덧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달려간 만큼 코스닥도 네. 따라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 코스피가 네. 간 만큼 코스닥이 가면 코스닥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이 바이오만 갈까요? 아니면 바이오와 2차 전지 또 반도체까지 골고루 가게 될까요? 이 종목들의 흐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오나의 여린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노 신소재고요. 매수가 58,7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조금 낮추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상무님, 나노 신소재 조금 더 비중을 실어도 괜찮을까요? 네, 나노 신소재 이 이름처럼 소재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업체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이렇게 벌려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죠. 4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전에 24년도 가격을 보면 14만 원, 15만 원,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좀 살펴보면 실적이 문제였거든요. 22년도, 23, 24년도까지 사실 매출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영업이익이 22년도에 168억, 23년도에 119억, 24년도 30억, 25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매출액이 많이 줄진 않았어요. 25년도 예상 매출액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매출액은 도리어 전해에 비해서 10% 이상 좀 늘어난 모습이 있는데 이익 단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년도는 매출액이 별 변동이 없는데 영업이익이 또 많이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면서 영업이익에서의 기대치보다 못한 영업이익이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했는데 25년도에도 왜 그러면 이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왜 하락을 했느냐, 어떤 부분이 있느냐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 미국과 폴란드 생산 거점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매출을 더 많이 늘려놨는데 새로운 곳에서 무언가를 새로 생산을 한다, 거점을 만든다, 사무실을 낸다 이런 부분들만 봐도 고정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난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 아니다라면은 매출액이 늘어났을 땐 이익단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회사가 좋아지는 게 맞는데 매출액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게 일회성적인 고정비가 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영업이익단이 좀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익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익단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익단이 늘어난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거래량도 사실 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계속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거의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6만 원이나 6만 원 조금 더 넘는 가격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하나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시간을 보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면은 지금 매출액이 분명히 늘어났고 이익단이 줄어든 건 일회성적인 사무실 세팅 비용, 공장에 대한 일회성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단도 향후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조금 더 단기적 말고요. 좀 중기적인 호흡을 보고 계신다라면은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고 지금 자리를 좀 이탈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뭐 시간을 좀 갖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오케이. 그런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타이밍도 잘 계산을 해보시죠. 네, 그러면 채팅창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 오늘 종목 진단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뜨겁죠. 네. 오늘 LG CNS에 대해서 아지랑이 그래요? 님이 본전까지는 왔는데 못 팔았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니요, LG CNS가요. 네. 어제 그 장 마칠 때쯤이었겠죠? 네. 폭등이 나와가지고 저도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수익 실현을 못하셔서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요즘에 이 소외가 좀 됐던 종목들이 한번 뭐 돈이 들어오면 그냥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아무개님이 조금 전에 저희가 봐드렸던 네. 나노신소재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아무개님뿐만이 아닙니다. 이 QKRWLS님께서 CNT 도전자에 실리콘 음극재 뭐 이 관련돼서 나노신소재 기대감이 좀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함께 좀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풀빌라 가는 백수님이 네. 지수는 폭등하는데 떨어진 종목은 더 많구먼 그쵸.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또 새해 들어서 11거래일 연속이죠. 네.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는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은 2거래일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외가 됐던 종목들도 한 번 또 가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보시죠. 와, 지금 뭐 대단한데요? 알테오젠 계속 고점 높이고요. 네. 거의 10%를 올리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 15%.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갑자기 연출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 이번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기대감이 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바이오주 안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다 끝나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니까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하고 이 와중에 네. 삼성전자가 탄력이 좀 줄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수깔님도 오늘 삼성전자는 가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왜 비실비실 거릴까요? 라고 네. 남겨주셨고요. 오늘 삼성전자 매수 문의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와중에 저평가 우량주 교수님 뭐하고 있다가 지금 들어가려고요. 조용하게.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삼성전자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또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신 뒤에 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얼님 이번엔 코 한번 파주세요. 또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를 무덤으로 끌고 가시는군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가보죠. 두 어떤 번째. 종목 올라왔나요? 이거 닦아야죠. 네. 행복하고 싶어 형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오스코텍 살펴보죠. 자, 오스코텍의 매수 가격은요. 47,212원입니다. 비중은 10%. 자, 오스코텍의 현재 주가 보면 43,850원입니다. 사실 이 오스코텍도 정말 잘 가다가 최근에 많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슬슬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막상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건 보이진 않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꽤 빠졌다가 지금 낙폭을 다 줄여냈거든요. 보합까지 오늘 마이너스 된 거를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시원하게 뻗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오후장부터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스코텍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스코텍이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있고 알테오젠 말씀도 주셨는데 뭐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그 아래에 있는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 케어젠 사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휴젤도 그렇고요. 뭐 굉장히 좋은 모습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약바이오가 좋은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들이 뭐 어제 밤에는 뭐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만 최근의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죠.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어려움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은행주들 실적 이슈가 한번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국내로 좀 넘어와서 이 바이오에 대한 좋은 분위기가 국내로 좀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 좋은데 오스코텍이 오늘 오스코텍은 좀 쉬는 그런 모습이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죠. 그래서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 그러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사용료를 받으면서 그 부분으로 매출액과 이익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입니다. 분명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상당히 높고요. 그동안의 매출액도 좀 나오는 모습들, 뭐 라이센스 아웃 신약 개발에 대한 실험, 이런 신청들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실적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실적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기술주들로 상당히 좀 많이 쏠려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사실 강하지 못하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올라갈 때 오스코텍도 같이 올라가줬으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과 같이 움직이겠구나 하겠는데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신호 중에 하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21선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이 121선은 좀 잘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44,000원 정도가 지금 121선이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만약에 크게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차트가 많이 열려 있어요. 35,000원까지 이 차트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121선 44,000원 정도를 잘 지키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기술력이 있고 계속 신약 물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좀 잘 지켜줘야 된다. 121선 잘 지켜주는지는 좀 단기적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4만 9,500원,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삼성전자인데요. TSMC의 호실적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현재도 3% 넘는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탄력이 덜합니다. 현재는 강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원전주도 오늘 급등세 지속합니다. 이번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에 신규 원전은 불가피하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건설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5.59% 급등하며 현재 9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모멘텀으로 주목받던 현대차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1%대 약세에 지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DX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윗꼬리를 조금 달고 현재는 6%대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만 전자를 목전에 두고 현재도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규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현재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한 걸까요? 상무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강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보다도 훨씬 강하죠. 최근 들어서 사실 금년 들어서 주가의 탄력도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이닉스가 더 좋았죠.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면 금년에는 특히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의 폭발적인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1만 원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 상승이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아서 15만 원까지 약 한 40% 정도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어느새 880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1000조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사실 5만 원 이하였을 때는 시가총액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싸다, 이 부분 빼고는 사실 주가의 상승이나 탄력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당연히 이전에 HBM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을 했죠. 6, 7만 원에서 그 위로 10만 원 정도로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HBM도 이 이후에 D램 가격도 낸드 가격도 지금 다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4분기 영업이익 20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당연히 20조 원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왔던, 연말부터 같이 나왔던 얘기가 26년도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 이상, 지금 140조 원까지 예상을 하는 데가 있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한다, 빠른 속도로 많이 상승을 한다라는 점은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점은 좋은데, 그럼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던 이유는 그만큼 예상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속도에 대한 조절은 이제는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 12월 말 1월 초처럼 굉장히 가파른 상승은 조금 쉽진 않아 보여요. 영업이익을 100조로 잡았을 때요. 시가총액이 900조다. 그럼 퍼가 이제 9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조에서 뭐 많이 잡으면 한 150조 사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씩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은 분명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만 굉장히 탄력적인 강한 모습은 조금은 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연초처럼 최근 들어서 1월 달의 모습들처럼 좀 횡보할 가능성이 또 추가적으로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굉장한 급등을 바라보고 사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그리고 분명히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안정적인 수익률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체 안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담으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개별 종목처럼 급등을 바라보고 사시기에는 이제는 상승 탄력은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매수 문의도 정말 많이 들어온 이 삼성전자 국내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독주하고 있는 삼성전자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채팅창 살펴볼게요. 네. 또 구구싱님, 힌트가이드님, 우주님 오셨고요. 순자님이 창호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된 것 같은데요. 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마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리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고고싱님이 갑자기 노래를 개사를 해주셨네요. 이거 그분 아니에요? 이무진 님인가요? 네. 그분 노래 맞잖아요, 이거.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얘기가 갑자기 어떻게 왜 나온 거예요? 시내버스 파업 얘기까지. 네. 이 시장 얘기를 하다가 이제 소재가 다 떨어지신 모양이죠. 그래요. 일단 오후장의 시장의 흐름, 이 변화들을 일단 지켜보고 더 얘기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탕호라고 불러주셨던 순자님이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탕호 앵커님이 제가 가죠. 해주시죠. 네. 로봇주 중에서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이 오늘 신고가 찍었죠. 맞아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네. 문제는요. 찍고 나서 그 뒤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겁니다. 오늘 74,000원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그 뒤로 쭉 빠지더니 현재는 6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플러스권이긴 한데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 게다가 신고가 쓰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 야, 여기서 꺾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클로봇 이거 매수를 어쩌면 오늘 하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분명히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도 연관성이 좀 있는 종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12월 달에도 주가가 올랐고요. 최근 들어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좀 7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윗골을 굉장히 길게 달고 내려오고 있죠. 고가는 17%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3%, 4%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윗골을 굉장히 좀 길게 달았다는 점이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봇은 분명히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한 방을 가지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처럼 로봇도 그런 한 방을 기대했었고 최근 몇 년간 단기적인 테마로 계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로봇에 대한 테마를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였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는 로봇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다. 현대차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 로봇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부분들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기대감들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좀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68,000원 매수를 하셨는데 68,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사실 기다린다라면 물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라면 최근 들어 주가가 9월 달부터 주가가 상승했죠. 상승했는데 상승하는 동안에도 하락하는 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락했다 상승하고 하락했다 상승하고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기다리신다라면 현대차에서 자동차 이제는 현대차에서 로봇은 자동차만큼 로봇이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클로봇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있을지 몰라도 길게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군요. 네, 이렇게 로봇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로봇까지 살펴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한번 네. 살펴볼까요? 자, 이순자님, 창호님 주위에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삼전이 없다니 아픈 구석을 자꾸 찌르시면 제가 너무 아픕니다. 네. 자, 그리고요. 고고식님이 네. 토마토 남자 앵커님들은 주식을 좀 거리두기 하시는 것 같고요. 여자 앵커님들은 그런가요? 조금씩 하시는 듯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거리 두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쪼아님, 클로봇 다음 주에 8만 가자 하셨는데 오. 지금 갖고 계시다는 얘기겠죠? 네. 야, 로봇주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제리님도 알테오젠 너무 잘 가네요라고 네. 남겨주셨고요. 알테오젠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살짝 볼까요? 네. 알테오젠이 우와 11% 넘게 52만 3천 원이에요. 네. 장중 고점 계속 경신입니다. 맞아요. 이 정도 기세면 이거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뭐 폭발적으로 올라가네요. 정말 특허 네. 이슈 때문에 급락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했던 알테오젠이잖아요. 코스닥 1위의 위험을 예. 단숨에 또 되찾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 거의 혼자서 코스닥을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네. 와, 코스닥의 이렇게 상승은 오늘 거의 알테오젠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밑에 있는 바이오도 다 같이 힘을 받네요. 네, 이렇게 알테오젠이 올라주니까 바이오주까지 또 수급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동시에 로봇주가 힘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흐름이 이렇게 훅훅 바뀌니까 참 네. 대응하기도 쉽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또 계속해서 굳건하게 잘 가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네. 원전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효건 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한전 KPS입니다. 매수가 54,8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한전 KPS 주가 역시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또 수익을 실현하면 좋을지 단기, 중기 목표가 의뢰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상무님, 한전 KPS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한전 KPS 한국전력 자회사로 설립이 됐다가요. 전기 전력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해외 발전 설비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발전을 보면 화력 발전은 좀 줄어들고 있죠.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좀 줄어들고 있고 원자력 발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화력 발전은 공기 오염과 이 화석 연료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관리가 잘 돼서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라는 가정 하에 원자력 발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럽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이제는 원자력 발전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도 국내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나오기가 힘들죠. 원자력 발전을 바라봐야 되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해외 팀코리아로 진출을 하겠다.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향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익과 매출액들 꾸준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24년보다 25년이 매출액은 비슷한데 영업이익단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수한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55,000원 정도에서 매물은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조금씩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원전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좀 살아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으로만 사실 본다라면 6만 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55,000원에서 매물 소화를 몇 번을 시도를 했죠. 이 몇 번 시도하는 동안 55,000원 뚫기가 크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 55,000원에서 부딪히면서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봤을 때에는 6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특징이 너무 눈에 띄죠. 로봇주들이 대거 탑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휴림 로봇, 클로봇, 뉴로메카와 유진 로봇까지 아주 큰 종목들까지는 아닌데 이 종목 모두 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이고요. 특징적으로 신고가 찍고 윗꼬리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강하죠. 휴림 로봇이 12%를 올리면서 12,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클로봇도 3.8% 상승입니다. 65,0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뉴로메카의 경우에는 정말 요즘에 폭발적으로 올랐죠. 이번 주말에도 2배 넘게 주가를 올렸습니다. 현재는 22% 올리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풀렸습니다. 현재는 69,000원을 약간 밑돌고 있고요. 유진 로봇도 14% 플러스, 현재는 25,000원에 약간 못 미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제약바이오 코스닥 대표주입니다. 알테오젠이 오후 들어서 정말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11% 급등 중이죠. 코스닥의 상승을 여기서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52만 원까지 넘겨버렸습니다. 사실 최근 지수 상승 속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요. 알테오젠이 조금씩 올라오더니 오늘은 또 불기둥을 세우고 새롭게 뻗어가는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알테오젠의 이 심상치 않은 기세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알테오젠 전태현 사장이 기술 이전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이전과 비슷한 계약 규모, 혹은 그보다 높은 규모를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수천억에서 많으면 수조 원까지도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규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밑꼬리도 달았고요. 양봉을 굉장히 길게 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약 규모를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예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계약이 시장의 기대감보다 좀 못하다라거나 그 이후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거나 그리고 이전에 법적 문제를 소송을 한번 겪은 적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이번에는 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온다라면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앞으로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시장 예상치를 더 뛰어넘는다. 그러면 이전에 55만 원 정도에서 굉장히 오래 횡보를 했었는데 이 횡보 가격을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사실 기술 이전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 이후에 계약 규모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차트의 모양이라든지 수급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55만 원 정도에서는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오늘 주가가 상승해서 지금 52만 6천 원 앞으로 한 5%, 4에서 5% 정도만 오르면 이전 고점 부근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쯤 해서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기술 이전 소식을 듣고 주가가 좀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라면 55만 원 정도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은 사실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규모를 좀 보고 그리고 더 갈지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장의 투자자들의 시선을 온통 훔쳐가고 있는 알테오젠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이 바이오를 또 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앞으로 코스닥도 천스닥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건데 좀 재밌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정말 큰 이벤트 시작할 때 그렇게
우당탕 다 빼더니 네. 이 끝날 때 이렇게 확 올려버리니까 참 이벤트에 따라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지는 요즘이네요. CES도 엄청났었잖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역량을 보내줬는데 그쵸. CES가 끝난 뒤에도 로봇주가 잘 갔잖아요. 맞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도 바이오주들도 이제 힘을 받지 않나 싶네요. 네, 참 요즘에 소외될 때는 한 몇 주 아니면 달 정도까지 해서 많이 찔끔찔끔 소외되다 보니까 손도 못 쓰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올리면 그냥 퉁퉁퉁 올라갑니다. 좀 에너지가 정말 폭발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원님 오셨는데요. 벌써 불금이에요. 오. 두 분의 커님 얼굴에 빛이 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 종목이 네. 상한가를 달리는 덕에 와. 마음에 여유가 생기네요. 네. 오늘 저녁에 진단할 때 문어춤 구경할게요. 그래요. 와, 상한가 어제요? 어제 상한가 들어갔다면 혹시 포스코 DX 뭐 이런 종목 아닐까라는 네. 아니면 현대약품 뭐 이런 종목들 요즘에 눈에 띄던데요. 네. 저평가님이 그런데 코스닥도 같이 올라야지. 바이오가 네. 오르니까 나머지들은 다 하락, 매기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네. 남겨주셨고요. 위에 양파님도 네이버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도 될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요 며칠 좀 안 나온다 싶더니 네. 또 언급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형주는 잘 가고 있는데 네. 가슴 아픈 종목들도 있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음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지금 눈물이 흐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다쪼아님의 종목인데요. 유일하게 4년 넘게 파란불이 들어온답니다. 그 풍력주죠. 유니슨입니다. 4,836원이고요. 네. 와. 이거 비중이 55%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정하진 않지만 이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완전 골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보유가 가능한데 손실이 너무 커서 절반이라도 올라올까요? 희망 좀 주세요. 계좌 전체는 수익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니슨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실까요? 비중이 너무 높은데 그렇죠. 나머지는 수익 중이긴 합니다만 예. 매수가도 높고 비중도 너무 높아요. 자, 상무님, 유니슨입니다. 신재생이 정말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거 55% 비중이고요. 거의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한 반절 정도까지만이라도 손실 복구 가능할까요? 네, 이게 사실 단기적인 부분과 굉장히 긴 호흡으로 봤을 때의 이 설명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풍력이 시장의 주목을 받지를 못하고 있죠. 태양광도 그렇고요. 풍력도 그렇고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에너지 쪽에 있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풍력 발전, 수력 발전,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원자력 발전, 화석연료 발전. 조력 발전소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발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전에는 화석 연료로 발전을 많이 했다라면 이제는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원자력 쪽으로 해서 그래서 많은 발전소들이 건립이 되고 있고,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지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 이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재생 쪽은 사실 시장의 성장이 분명히 이제는 성장 투입 단계에 접어든 건 맞습니다만 시장의 주목도는 굉장히 많이 여전히 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닛은 지금 실적도 좋지 않고요. 매출액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적도 좋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장의 주목도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1,000원까지도 사실 차트상으로는 좀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성장성이 좀 보여진다. 그랬을 때의 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좀 중기적으로도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하기에는 상승을 하더라도 1,300원이나 1,400원 정도, 이 정도를 1차적인 고점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풍력 발전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이제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유니슨도 최대 주주가 바뀌었죠. 풍력 발전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최대 주주도 바뀌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나 좀 중기적으로는 단기적인 이 큰 폭의 반등은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유니슨입니다. 풍력주 한때는 정말 대단한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당분간은 이 종목이 가볍게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슨까지 네. 전략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상무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유니슨이었죠. 그래서 많이들 놀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순자님은 와 일찍 손절하시지. 그리고 방어율님은 아이고 재무제표가 최악이다 라면서 그렇죠. 미안해요님도 마음고생 예, 심하시겠다라고 참 남겨주셨어요.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게 지금 거의 5분의 1 토막 가까이 나 있으니 그렇죠. 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계좌가 수익이라니까 이게 정말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 와 다른 종목은 그래도 다주한님 수익이 조금 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낮기 때문에 전체 계좌가 플러스인 거겠죠. 그렇죠. 그 점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무쪼록 유니슨에서 잘 손실을 줄여내시고 또 다른 종목에서는 진짜 무시무시한 폭발적인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면 한 네. 종목이 좀 마음을 아프게 해도 네. 다른 종목들로 다시 수익을 보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닥주환님은 이렇게 아팠던 종목에 교훈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 분산도 더 잘하실 거고 수익도 훨씬 더 많이 챙기실 겁니다. 아팠던 시간보다 앞으로 안 아플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앞으로 건강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수깔님이 시장이 어제랑은 다르네요. 어제는 시장 반등할 때 2차 전지가 플러스로 올랐는데 오늘은 시장이 반등해도 2차 전지는 계속 내려가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네. 바이오로 이제 수급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2차 전지 최근에 바닥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좀 소외가 되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펑펑 치고 올라가는 것들 우리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면밀하게 분석하고 잘 대응할 필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복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다양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줄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 참여도 가능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신규 매수 문의도 오케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딸기 그 레몬님은 G2G 바이오는 갑자기 급락하네요. 뭘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분명히 아까 제가 급등하는 걸 봤는데 말이죠. 무슨 말이시죠 이게? 그러게요. 진짜 급락하고 네.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한 5분, 10분 만에 10% 넘게 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게요. 뭔가가 지금 공시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와 이렇게 잘 가던 종목이 순식간에 플러스 났던 거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러게요. 네. 메이님도 오셨고요. 고딩맘님, 커피향기님, 그리고 코끼리님, 또 여리님, 휴머니스트님 오시고 계십니다. 네. 복만 전문가님 등장하시니까 또 톡종 이렇게 인사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나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도 관심이 아주 크게 가고 있는 이 종목들도 오고 있고 네. 오랫동안 잊혀져가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인포뱅크도 오랜만에 눈에 띕니다. 네, MJ님은 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로봇주가 오후 들어서 제약바이오주가 쭉 가니까 로봇주가 쭉 내려갑니다. 네. 와, 아니,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마이너스 7%네요. 이거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참 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지금 오후장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면 바로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자야자야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매수가 17,000원이고요.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10% 매수가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최근에 게임주가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네. 카카오 게임즈는 영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김북만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저점이 나왔어요. 사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보통 이제 한 4년 사이클이거든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NC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죠. NC 같은 경우는 게임 대표주니까.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259억인데 올해는 3,500억 정도 예상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 찌그러지 올라오고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NC도 뭐 적자기로 했죠. 예, 그래서 뭐 인력 구조조정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영업 적자가 지금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흑자를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죠. 500억 정도. 그리고 올해부터 아마 이제 신작이 아까 제가 4년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뭐 기업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신작 출시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격 조정은 다 받았다 보는데 1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조금 버티시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급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반도체 강세, 근데 고점 찍고 이제 그 개별 장비 쪽은 좀 밀리고 있죠. 예, 그러면서 또 로봇이 오전에 고점 찍고 나서 또 지금 밀리고 있는데 오전에 또 제약주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재료 나오면서 급등 나오니까 다른 제약주가 순간적으로 또 수급에서 제약주로 쏠리면서 움직이는데 이런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또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월봉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장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일곱이죠. 하락 7파. 예, 징그리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2021년도 고점. 올해 2026이니까 4년 지났죠. 아마 다음 달에 그 양봉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거래 없이 이렇게 빠진 애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한 직전 고점 라인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단기로 들어갔다 물리셨다 그러면 일단 현금화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이왕 보유하신 거 밀렸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유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2월 달 정도 급반등이 좀 기대가 되니까 홀딩 하시고 매수가 전후까지 올라왔을 때 현금화 전략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복수전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홀딩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살펴드렸습니다. 주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보유 좀 해보시고 매수가 정도 해서 나와보시죠. 네, 이렇게 게임즈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채팅창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늘 아무래도 바이오가 살아나면서 네. 조금 기분 좋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지만 G2G 바이오가 급락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이 변동성이 대단히 큽니다. 정말 이 흔들리는 시장, 지금 왔다 갔다 오르면 확 오르고 네. 내리면 확 빠지는 이 시장 속에서 대응하기는 물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을 좀 잘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도 올라오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여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어디서 추가 네. 매수하면 좋을까라는 의견도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조금 힘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를 더 할까 고민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도 오늘 오후장에는 낙폭이 꽤 크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갈까 말까 싶었던 분들이 이제 매수할까 또 고민도 하실 것 같고 참 신규 매수도 고민이 많아지는 오후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 종목 진단 요청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하해후회호님이 남겨주셨어요. 예. 종목명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 셀업체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수가 20만 9천 오. 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2차 전지 랠리가 다시 올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의 목표가는 무려 50만 원이거든요. 와.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분 이러면 35만 원 찍을 때도 계속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라고 하해후회호님은 믿고 계십니다. 네. 목표가 50만 원 무리가 없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올해 그 ESS 쪽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연말, 이제 가을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그 관련 또 기사가 나왔네, 보니까. 예, 센 리서치에서 보게 되면, ESS 시장이 지금 내년 가게 되면 중국과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배터리 3사 같은 경우가 이제 SDI 포함해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북미 쪽의 ESS 점유율이 23%였죠. 이것도 제가 뭐 한두 달 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64%로 증가할 전망이니까 3배 증가한다, 3배.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2027년도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 우리 그 배터리 3사가 점유율이 86%까지 점유한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과 3년 만에 시장 지배력이 4배 가까이 확대되는 거죠. 이거 중국과 완전히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중국이 북미 쪽에서 ESS 시장 점유율이 거의 85% 뭐 90% 가까이 됐는데 이게 3년 만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년 가게 되면 우리가 85%, 예, 그 외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나머지 한 15% 점유하겠죠. 예,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보고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SDI 같은 경우도 그대로 보시는데 SDI가 선발이죠, 사실. LG 엔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50만 원까지는 약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그 기술적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어제도 공개방송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지난 9월 달도 그랬어요. 9월 달도. 예, 121선까지 크게 안 깨고 여기서 강한 터닝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저 1월 달에 아마 좀 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2월 달 가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도 121선을 터치 안 하고 지금 21선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중간에 뭐 다음 주까지 조금 왔다 갔다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예, 직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가 이제 이 하락 트렌드를 지난 언제입니까? 11월 달에 완전히 벗기고, 예, 10월 달인가요? 예. 지금 3개월 연속 조정이죠.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조정이에요. 다음 달에 거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눌림 줄 수 있는데, 주가 이제 그만큼 많이 쉬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N자로 이제 뻗어 올라갈 때는 상산파는 더 강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 하면은 올 상반기 한 6월달, 7월달 전후, 예, 그때까지 보시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뭐 50만 원까지 저도 뭐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후까지 더 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1차 이제 단기 전략은 지난 10월달 고점 35만 원, 예, 돌파 시에는 2차는 45만 원 전후 정도 보시고 홀딩에 나가시면 되고 SDI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이 정도 한 1-20% 비중이다 그러면 A는 버릴지언정 삼성 SDI는 절대 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 했는데요. 예, 그 전략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예, 흔들든지 말든지 아시겠죠? 독종 정신으로 끌고 가는 전략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섹터별로 혼조된 날씨 전망을 보였는데요. 오늘 에너지와 소재에서는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필수 소비재에는 하향 리포트가 대거 나오면서 오늘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재와 경기 소비재에도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상향 리포트가 6개, 8군데 나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건강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도 맑은 날씨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 주주분들은 날씨 체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NH투자증권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다소 어두운 날씨를 전망했는데요. 목표가를 2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의 4분기 실적은 성수기 효과와 함께 화물에 이번에 다시 한번 성수기 효과가 나오면서 선방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됐고 아시아나의 장거리 운임이 하향되면서 실적 부진이 주가를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날씨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현대차증권은 하나에 대해서 맑은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인적 분할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과 함께 배당 확대로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목표가는 15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BNK 투자증권도 기아에 대해서 앞으로 뜨거운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목표가를 1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미국 관세에 대한 부담은 이제 정점을 통과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적 회복과 함께 로보틱스의 지분 가치가 동시에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김봉만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호실적 전망까지 가득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낮췄는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왜 낮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서로 이제 바라보는 뷰가 틀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대한항공 저는 그 중기적으로 이제 그 지금 주가가 이제 바닥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게 작년이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정도 연결 기준했을 때 올해는 한 1조 5천억 정도. 근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지금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예, 회사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환율이 이제 영향 많이 미치죠. 유가는 지금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3원까지 다시 올라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환율이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워낙 강세 전환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항공주 특히 대한항공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환율이 만약 안 꺾인다 하더라도 이미 작년 연말부터 1,480원대까지 구경했었기 때문에 뭐 이후에 이제 환율이 다시 뭐 1,500원 돌파하고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발목을 더 이상 잡기는 힘들다. 나중에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 전환되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고. 워낙에 이제 또 실적이 다소 올해까지 주춤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워낙에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PBR 뭐 0.8이고 PR 같은 경우도 선행포가 8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워낙 강세가 된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먼저 이제 반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국제 항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이제 월봉 차트 보고 이런 것들은 월봉을 보시고 하시는 거 월봉. 예, 월봉을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22년도부터 4개월 동안 4년 동안 계속 박스였잖아요, 박스. 그죠? 예, 이게 이제 제가 그 할주령 패턴이라고 있죠. 할주로 패턴. 비행기가 나를 때 가장 에너지를 소모 많이 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이륙할 때예요. 예, 그 비행기 할주로 패턴입니다. 전형적으로. 뭐 항공주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년 동안 여기서 저점을 안 깼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은 어지간하면 중장 기준을 우상향 기준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한항공은 저는 길게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현재 자리는 이제 매수 구간이고요. 오늘 이제 올라왔으니까 눌림 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뭐 증권사에는 조금 목표가를 낮추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소 뭐 3만 원 이상, 그다음에 중장기다 그러면 뭐 4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중기적으로 지금 매수할 자리지 절대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지금 매도 자리가 결코 아니라고 확실히 못 박아 두셨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꽤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대한항공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채팅창 조금 더 살펴볼게요. 더 오늘 효건님의 또 댓글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현대차 들어가도 좋을까요? 오늘 지금 삼성전자 매수 문의, 거기다가 현대차 매수 문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별빛님도 오늘도 장이 꽤 좋네요 라고 남겨주셔서요. 오늘 대형주 좀 순환매가 나오니까 그렇죠. 활기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남기긴 했는데 역시 진짜 우리 김용만 전문가님의 진단은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입담이 너무 좋으시죠. 아니 중간에 정말 저런 그 발상이 어떻게 나오지 싶은 비행기 활주로 패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항공주에서 비행기 활주로 패턴을 발견하신 역사적인 발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딱 그림으로 그려지는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금수깔님, 창월커님 IR 담당이 말하던데 2차 전지 쪽으로 신기술도 선보인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IR 담당분이 잘 그래도 받고 소통을 해주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요. 노란곰님 이 패턴에 깜짝 놀라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민혜이님은 난 왜 손실만 있을까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민혜인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이 하락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맞아요.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죠. 최근 시장에서 소외된 분들이 소외되지 않은 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미약품도 좀 올라가자라고 대리님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정말 어제부터 굉장히 화제가 되는 종목입니다. 아지랑이님의 종목인데요. LG CNS 보겠습니다. LG CNS가 지난해 한 6월쯤이었나요? 그때 한 3배가량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기대감은 점점 커졌는데 반해서 지난해 하반기 그냥 계속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제 장 후반 들어서 뭐 20%가량 뽑아냈죠. 오늘도 굉장한 상승이 나왔다가 좀 살짝 주춤거리고 있긴 한데 네. 여전히 플러스권입니다. 7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지랑이님의 매수 가격이 75,600원입니다. 10%. 이 본전이 오늘 왔었죠. 네. 그런데 못 파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LG CNS 오늘 본전 와서 못 팔았던 거 이거 계속 한으로 남는 겁니까? 아니면 한풀이할 기회 있는 겁니까? 뭐 좀 더 가져가시면 아마 한풀이는 기본이고 주가까지 올라가면서 막 카타르시스를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CNS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이 보면은 원래 작년 연말 정도 연말이 아니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였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쪽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AI 관련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좀 약세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오라클을 필두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알파벳 하나 빼고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대표 종목군들도 제가 보건대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도 이번 달 정도 이제 지나가고 되면 아마 이제 주가 저점이 나오면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AI 산업 성장에 따른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이 이제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지금 LG CN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워낙에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지금 저평가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에 급등이 나오면서 한 1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약간 이제 고평가 영역입니다만은 기업의 AI 성장성, 특히 이제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삼성 SDS가 국내 대장이고 LG CNS 같은 경우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AI 관련해 가지고 좀 크게 좀 움직이지 않겠다는 관점에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굳이 그런 테마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직전 고점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 1주 정도, 길면 한 2주 정도 그런 물량 소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저점까지는 밀진 않을 것 같고 그대로 홀딩에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에서는 이번 달에 거래도 없죠. 특히나 작년 5월달, 6월달 고점 찍고 나서 6개월 반년을 누르고 이번 달에 이 하락 트렌드를 지금 돌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약간 크게 보고 길게 보고 높게 본다 그러면 지금이 주식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현대 오토에버가 물론 자율주행에서 이제 먼저 튀고 올라갔는데 현대는 현대 오토에버, 삼성은 삼성 SDS. 그러니까 SDS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패턴이 바닥에서 지금 찌글찌글하면서 장기 14년, 그러니까 12년 장기 하락 트렌드를 돌파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그러면서 직전 고점에 매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삼성 SDS, LG는 LG CNS. 그러니까 SDS 포함해가지고 같이 주목을 하자는 얘기예요. 주목을.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도 좀 농론 하신다 그러시면 저는 작년에 최고점의 오른쪽 어깨 구간, 그죠? 한 9만 원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7만 5천 원 돌파한다 그러면 8만 원, 그 중심 자리. 고기가 1차 저항 맥점이에요. 그러면서 이 추세 상단이 되겠죠. 이렇게 추세를 이제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길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 단기는 8만 원, 8만 5천 원. 돌파 시에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2차 목표가 설정하시고 이 기업도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고생했던 LG CNS입니다. 한두 달이 아니었죠. 거의 한 반기를 통째로 소외가 됐다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이대로 홀딩하시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LG CNS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좀 채팅창 살펴볼까요? 네. QKRWLS TJ SABL님 읽기 되게 힘드네요. 네. 이분께서 뭘 사야 주말 삼치회를 먹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따지면 굶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 말고 토마토의 전문가분들에게 상세히 그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아주 좋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스카이로켓님은 내가 네. 팔면 오르고 괄호 알테 안 네. 팔면 내리고 괄호 어? 로보티즈 저만 그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스카이로켓님은 특히 오늘 그걸 많이 느끼셨겠어요. 하필 오후장에 로봇주가 힘을 잃고 네. 바이오가 올라가는데 이게 약간 정반대가 되다 보니까 허탈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얘기는 특히 뭐 최근 몇 달 동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걸요. 네. 이게 왜냐면 종목들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리 확 갔다가 저리 확 갔다 이러니까 타이밍 좀 잘못 맞추잖아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타이밍 맞춰서 계속 수익 보는 그림을 그리지만 대부분은 따라가면서 물리죠. 맞아요. 바꾸면 물리고 바꾸면 물리고 바꾸면 물리고. 그래서 이게 진짜 투자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전략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김정희님의 종목인데요. TCC 스틸입니다. 한때 2차 전지 관련주로 폭발적인 상승,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고생을 오래 하고 있어요. 자, 19,7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입니다. 손실이 크죠. 지금 이 손실 회복이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네. 신저가를 꺼내서 지금 맴도는 모습. 도대체 언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13,000원대입니다. 자, 전문가님, TCC 스틸, 그 2차전지 대표주들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꽤 많은데 TCC 스틸은 여전히 신저가 부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주가 원래는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제가 없다 보는데요. 계속 제가 여러 차례 말드립니다만 수급, 그러니까 연못골에 2마리 때문에 3마리죠, 현대차까지. 네, 수급이 이제 글로 이제 1월 달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 개별주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 가운데서 이거 빠진다기보다는 이쪽 거 이제 일부 손절하고 나서 이동하는 거죠. 네? 지금 뭐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로. 그래서 이제 1월 달,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가 이제 좀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봉 봐서는 일봉에서는 이제 아직 거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장기 많이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 지금 120개월선하고 로고 핵심 보게 되면, 2020년도 지지맥점, 그러니까 약간 레인지 하단까지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예, 요 트렌드. 여기서 이렇게 저점 찍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중간에 저항선, 그러니까 지지맥점 이탈하다 보니까 뚝 떨어진 거고. 지금이 딱 지지맥점입니다, 지지맥점. 이런 패턴은 지금 거래 없이 그동안 이제 흘러내렸기 때문에 월봉에서 여기엔자리는 떨어진 자리죠, 이번 달이. 그죠? 저는 여기가 이제 약간 언더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언더 구간. 워낙에 거래가 없으니까. 예. 누가 지금 팔아서 주가지 밀린다기보다도 아마 수급전 요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패턴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오른 거 지금 1월 달에 오늘까지 종합지수가 지금 11일 연속 올랐거든요. 11일. 1월 2일부터.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한 템포 좀 꺾일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아마 뭐 TCC 스틸처럼 1월 내내 지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개별주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단기 물량이다 그러면은 그 직전 고점이 작년 12월 연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그 2차전지 관련 사업 쪽에서도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니켈 급등, 그다음에 코발트 급등, 리튬 급등. 예.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뭐 장비가 됐든 부품이 됐든 뭐 셀 대표 기업이 됐든 간에 소재가 됐든 간에 단 1도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급적 요인이 크니까 일단 홀딩 하시고 반등 시에 19,700원이면은 좀 중기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그 라인까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네, 1차가 이제 저항이 17,000원. 그러니까 17,000원까지 온다 그러면은 한 30% 정도 좀 조절하시고, 그죠? 만약 장악을 한다, 종가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19,000원, 2만원까지 다이렉트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지금 일봉을 보더라도 역엔자로 지금 장기, 이렇게 이제 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지맥점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만 조금 나와버린다 그러면 개별주니까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위기이면서 급반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하시고, 최소한 매도를 하시더라도 17,000원 우에서 하는 거예요. 17,000원 우에서. 아시겠죠? 1차 저항 맥점 17,000원 돌파 시에는 2만원 라인까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CC 스틸입니다. 2만 원 라인까지는 홀딩해 보자. 그러니까 손실은 다 줄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진단하는 사이에 민희청님의 댓글이 눈에 네. 띕니다. 누군가 절 보고 있어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된 듯 진짜. 내가 팔면 오르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이 사실 주식을 안 하는 분들도 이 얘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린다. 이걸요, 투자를 딱 직접 해보면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네. 딱 매도를 대략 모르겠다, 못 해먹겠다고 파는 순간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진짜로 그때는 두리번거리게 되죠. 그러면서 뒤통수가 뜨거워지면서 기가 막힌 정도에서 분노가 막 치솟는 그 느낌을 많이 느껴보셨을 텐데 요즘에 그게 좀 횟수가 좀 많아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스카이로켓 님도 사랑도 타이밍, 투자도 타이밍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랑도 투자도 다 어려운 건가요? 아, 그런가 봐요. 역시 타이밍이라는 거는 참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강사님도 난리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선장 리버님 오셨는데 네.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재밌죠? 거꾸로 할 생각이어가지고 매도하려다가 매수할까? 그러면 또 반대로 돌아가요. 그렇죠. 참 마법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됩니다. 오사랑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네. 종목명 G2G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89,4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급등했었던 G2G 바이오 갑자기 급락하면서 또 사측에서는 공지를 또 내렸더라고요. 당혹스럽습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G2G 바이오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윗골이 길게 달고 그래도 2%대 강세는 지켜내고 있는데요. 전략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딱히 악재 나온 게 있나요? 지금 공시 보니까 나온 게 없는데요. 이게 수급적 요인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직구가 이제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코스피는 이제 많이 올라가 코스닥은 좀 찌글찌글합니다. 좀 오르고 나서 이제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지난주부터 제약주가 이제 어떤 현상이 나왔었냐면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도 지난주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들어왔다가 이유도 없이 4일 누르고 오늘 또 재료 나오면서 또 급반등 시켜버리죠.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서 급락시켰다가 다시 한번 오르고 또 누르고 또 오르고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거래소 코스닥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약품도 엊그저께 갑자기 그냥 직전 고점에서 음봉으로 한 10% 넘게 밀고 그리고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아무 이유도 없이 전고점을 벗겼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외인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는 그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일종의 테마? 한 일주일 동안에 그런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또 장중에 올렸다가 다시 또 이끌어주고 내려보내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약간 거래소 의약품 업종은 이제 위쪽으로 자리가 좀 눈이 좀 남긴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제약 업종이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최고점 라인까지 올라왔죠. 최고점.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고점이에요.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거 돌파하라고 봅니다. 돌파한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2020년도 코로나 고점, 그리고 2017년, 18년도 그 고점. 여기서 좀 매물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매물소화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의식하고 메이저 세력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또 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세력들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부 물량은 던지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요 자리가 그러니까 업종 지수 차트로 약간 고약스러운 자리, 약간 이제 지금 바로 넘어가기는 좀 힘이 좀 버거운 자리,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종목군들도 지금 그런 형태로 약간 이제 불안정한 그런 수급 구조를 보여주는데. 요 G2G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됩니다. 기업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죠? 그리고 중장기 추세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번 1월 달에도 작년 11월 달 고점 찍고 나서 1월 달에 눌림 줄 때 정확히 맥점이죠. 맥점. 요 트렌드 하단에서 돌려주는 그런 센스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하락 트렌드를 일단 벗기고 나서 또 눌림 줄 때 이것도 안 깨고 근데 여기에 지금 매물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9만 원에서 조금 윗상단 그쪽에.
저는 뭐 다른 악재가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도 직전 고점의 오른쪽 어깨 라인에서 좀 매물 소화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추세에서 그러니까 7만 원이 단기 맥점이고 6만 5천 원이 두 번째 지지 맥점이거든요. 그거 안 깨면 이건 약간 좀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항상 직전 고점 뭐 10만 원 일단 단기 목표가 보시는데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그 가격대로 넘어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후에 7만 원만 크게 안 깨면 그냥 홀딩에 나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G2G 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G2G 바이오가 갑자기 그 급등했던 폭을 다 반납하니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QWER이 부릅니다. 네. 눈물 참기. 지수는 정말 폭등인데 그래서 사실 이 지수라면 원래는 전 국민이 다 웃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와중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 심리를 대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상향 님이 현대 오토에버도 보세요. 일일 등락폭이 거의 6만 원이에요. 이렇게 아니, 또 남겨주셨어요. 오토에버 저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폭주하는 종목이 될 줄은 전혀 생각 못했던 맞아요. 종목이거든요. 예전에 진짜 답답하게 움직임의 거의 대명사 같은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맞아요. 다 갇혀가지고 웬만해서 잘 안 움직이는. 그런데도 한 번 움직이니까 현대차 그룹이 말도 못하게 날아가죠. 정말 처음 보는 종목들, 처음 보는 시장의 흐름이 맞습니다. 네, 또 김치국 님은 포스코 홀딩스 너무 네. 많이 내려가네요.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하면서 신고가까지 경신했는데 오늘은 네. 또 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며칠 전에 한 네. 10% 훨씬 넘게 올랐죠.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평소 포스코홀딩스의 변동폭에 비례해 봤을 때는 많이 내려가는 건 맞죠. 그래도 네. 포스코홀딩스 이 정도 물 들어왔으면 뭐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얘기는 제 얘기 말고요. 전문가께 궁금증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사랑 님도 네. G2G 바이오 상담 감사드립니다. 남겨주셨고요. 리얼 님은 창호행이 콧물 흘리면 폭등한다. 코미코 벌써 7,000원 오름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네, 뭔가 아직 안 흐르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죠? 윙바디. 윙바디인가요? 윙바디인가요? 네, 윙바디님. 예, 바디님께서 네. 한농화성을 갖고 계십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17,300원에 15%입니다. 10개월 동안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기간과 목표가도 부탁드립니다. 자, 한농화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요. 한농화성은 사실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네. 과연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을지. 자, 전문가님, 한농화성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한번 탄력받으면 크게 움직이잖아요. 한농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제 전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어떤 테마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제 선거했을 때 이제 인맥주,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 요거죠. 항상 이제 뭐 제약바이오든 뭐 AI든 뭐 전고체 배터리든 간에 뭐 하다못해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이제 먼저 한번 그 바람이 불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 대표 기업 솔리드 파워라고 있어요. 솔리드 파워. 예. 근데 작년에 뭐 퀀텀 스케이프도 많이 있고 이게 솔리드 파워 주가인데 작년에 솔리드 파워는 4월달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뭐 한 5개월 만에 8배 올랐거든요. 8배 오르고 다시 한번 눌림 주고 재차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 월봉 보시면은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닥에서 N자형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올라갈 자리 더 많다는 얘기예요. 단기간에 8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꼭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더 이상 빠질 만한 그런 명분이 없어요. 빠질 만한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대장 선발격인, 선발 대장은 이제 삼성 SDI고, 예,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는 이스 스페셜, 그 다음에 레이커 머트리얼. 얘도 보면은 기관들이 그동안 저점에서 그 빌드업을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조금 매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아래쪽에서는 기관들이 계속 많이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 이스 스페셜하고 레이컬 머트리가 선발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 스페 같은 경우는 우상향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잖아요. 작년부터 주가는 막 찌글찌글 합니다. 계단형 상승 패턴으로. 근데 먼저 이제 치고 가줘야 이제 한농환성이 이제 움직이지 않겠나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평이고 그리고 10개월쯤 보유하셨는데 어지간하면 주식이 이 독종이에요. 이것도 독종입니다. 작년 1월 달에 2025년도 1월 달에 저점 주고 지금 1년 내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예. 근데 이제 1년 내내 행보를 하면서 그렇다고 또 저점 또 안 깨요. 저점 안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이제 최근에 10월부터 1, 2, 3. 어제 공개방송에 공부했죠. 3바닥 외에는 없다. 3바닥 외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뭔가 조금 흐름이 지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음 달은 아래쪽보다는 무조건 위쪽이다. 제가 보건대는 다른 종목보다 같이 봤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개월 동안 1년 동안 지금 박스가 행보라는 얘기는 그만큼 또 이제 바닥이 탄탄하다는 얘기죠. 1년 동안 행보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0개월 동안 보유하셨으니까 그래도 뭐 교통비라도 나와야 되겠죠. 매수가 대비해서 그냥 홀딩 하시고요. 17,300원인데 이번에 움직일 때는 저는 이제 18,000원 지금 10월달 고점 돌파할 거라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작년 요 3월달에 좀 강세했어 그 자리 있죠. 한 21,000원 한 22,000원 정도. 네, 그 정도 일단 목표가 1차예요. 네, 설정하시고 홀딩에 나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농화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까지 다뤄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포스코 홀딩스 왜 이렇게 급락하는지 궁금해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얘기가 갑작스럽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 넘게 지금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불안하신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바로 종목 하나 좀 더 가볼 텐데요. 네. 5,000P님의 종목입니다. 해성 DS 매수 가격은 54,800원. 어우, 높은데요. 25%입니다. 매수가까지 올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해성 DS 매수가까지 크게 주가가 차이 나진 않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박스인데 저는 다시 한번 넘길 거로 봐요. 근데 월봉에서는 이번 달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달 정도. 이제 월봉 보시면 로고로 보게 되면 여기 트렌드 상단 저항이거든요. 정확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직전 고점이 투봉, 쌍봉이 전고점이니까 지난달까지 그 라인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당연히 좀 조정이 늘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냥 빠진다기보다도 쌍봉의 전고점, 그 다음에 2023년도 7월부터 이어왔던 추세선 상단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 비축 구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은 이제 홀딩 구간이고 물량은 또 많이 실으면 안 돼요. 왜? 저항이니까. 다음 달에도 거래가 안 나오면 한 달 더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은 아싸리 그냥 좀 더 주고 6만 원을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할 때는 2023년도 7월달 최고점이 8만 원까지 트라이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 일단 물량을 실는 것인데 지금 비중이 25%니까 더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홀딩에 나가시고 아마 1월 말 아니면 한 2월 정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차는 항상 전고점의 오른쪽 어깨 라인 정도. 그죠? 한 7만 원 라인 정도. 네? 네, 그 정도 목표 설정하시고 그 다음가를 장악해버린다 그러면은 최고점 8만 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보유 물량만 홀딩하시는 전략 의견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까지 해서 종목 진단을 챙겨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봉만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 다 살펴드렸고요. 랭킹쇼 마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네. 시장 상황이 참, 그 금요일 오후장에 변주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채팅창만 봐도 느껴지죠? 네. 포스코 홀딩스가 갑자기 쭉 빠지는데, PSK 홀딩스 반도체에서 갑자기 쭉 급등하면서 신고가 종목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로봇주가 힘을 잃는 동안에 바이오주가 솟구치고, 이거 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지는 현재 시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가 봐드린 시간 여기서 마칠 텐데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종목 진단의 기회는 또 열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이들 미스터 진단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해결책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 요청 미리 해주세요.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밤 미스터 진단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